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에 저는 해병대용 해안감시 무인기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저는 그 영상에서 리프트 앤 크로즈 방식의 무인기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리프트 앤 크로즈 방식이란 수직이 착륙 무인기의 한 형태로 수직 이륙을 위한 모터와 수평 비행을 하는 모터가 따로 있는 방식의 무인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무인기는 쉽게 개발할 수 있고 또 싸게 도입해서 쓰다가 추락해도 되는 소모성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리프트 앤 크로즈 방식의 무인기도 좋다는 의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니 그 말씀들이 상당히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게 차기 대대급 무인기 사업입니다. 지금 차기 대대급 무인기 사업은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기 대대급 무인기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차기 대대급 무인기 사업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우리의 현용 대대급 무인기인 리모아이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이 차기 대대급 무인기에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아이는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대대급 무인기이고 그로 인해서 단점도 상당히 많은 무인기입니다. 우선 센서의 해상도가 낮다는 지적부터 시작해서 특히 우리 군이 리모아이를 운용하면서 힘들었던 게 리모아이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가 아니어서 이 기체를 날리기 위해서는 앞이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시가지라면 건물의 옥상에서 산악지역이라면 고지의 정상에서 날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현재 운용은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무인기 운용경진대회까지 열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활발하게 운용하다 보니 이번에는 또 추락 문제가 이야기됩니다. 2020년경에 특정 언론사에서 리모아이가 너무 많이 추락한다는 기사를 내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 언론사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고요. 이걸 찾아보니 결론은 특정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받아서 만든 기사더군요. 이 기사에 따르면 리모아이는 2015년에 9건, 2016년에 11건, 또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총 13건의 추락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원인 미상의 추락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합니다. 솔직히 이걸 듣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인기가 날고 있는 상공의 기상 상태는 육상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렇기에 무인기가 원인 미상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은 건 너무 당연합니다. 특히 리모아이는 고작 3.4kg의 소형 무인기입니다. 이런 소형 무인기를 수백 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추락하는 게 과연 많이 추락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미국은 2015년 한 해만 해도 대당 수백억을 하는 리퍼 무인공격기를 10대나 손실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중동에서 있었던 전쟁에서 손실한 무인기의 총 수량이 2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대대급 무인기인 리모아이가 너무 많이 추락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역시 우리 군은 언론과 국회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언론과 국회에서 일이 떠들어대니 당연히 우리 군은 신속하게 자주 추락하는 리모아이를 대신할 차기 대대급 무인기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 언론 기사가 2020년에 난 기사인데 차기 대대급 무인기 사업은 2021년에 신속 연구 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현재 이 사업에는 총 7개 회사가 참여해서 경쟁하고 있고 2024년까지 개발자 선정 및 시험 운용을 하고 시험 운용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는 보완 작업까지 끝내고 전력화까지 완료한다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리모아이 선정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짧은 일정으로 결론은 지극히 특정 언론사와 국회의원의 기사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차기 대대급 무인기들의 대표적인 후보 기체들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죠. 차기 대대급 무인기 후보들은 전부 헬기형의 무인기이고 전부 전동모터식 무인기입니다. 우선 SN텍사의 헬기형 무인기는 전장 1.6m, 전폭 1.5m이고 무게는 12.5kg이며 최대 비행시간은 90분이고 최대 속도는 시속 70km입니다. 그리고 프리뉴사의 무인기는 전장 2.9m에 전폭 2.4m 그리고 무게는 18.5kg이고 최대 비행시간은 90분이고 최대 속도는 시속 72km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세스위사의 무인기는 전장 2.2m, 전폭 1.82m이고 무게는 24kg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55km입니다. 이 무인기들은 전부 다 모듈식 구조의 분해 조립이 가능한 모델로 임무 장비도 교체할 수 있고 그리고 분해해서 보병이 휴대하는 것도 가능한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다들 비슷한데요. 헬기형 무인기의 동체 하부에 커다란 리튬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무인기들입니다. 당장 제원만 들어도 여러분도 감이 오시죠? 이 무인기들은 보병이 겨우 휴대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무인 헬기이고 조종장치까지 하면 보병이 겨우 무인기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우선 헬기형으로 선정한 건 리모아이가 수직이 착륙이 안 되어서 운용에 많은 지장을 받았으니 수직이 착륙 형식으로 요구한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겨우 보병이 단 한 대의 무인기만을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체들은 크고 당연하지만 보병이 예비기체는 휴대하지 못합니다. 결론은 우리 군은 최대한 크고 추락하지 않는 무인기를 요구한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무인기를 대대급 무인기로 요구한 것입니다. 아마 다른 유튜브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는 무인기만 수백 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인기의 대부분은 무게 3.4kg의 리모아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주력 대대급 무인기인 리모아이는 700여 대나 도입되어서 운용 중입니다. 결론은 차기 대대급 무인기도 상당히 많이 도입될 것입니다. 참수부대 같은 특수부대가 아닌 일반 부대에서 가장 많이 운용하는 게 결론은 대대급 무인기이니까요. 결론은 가장 많은 수량을 도입하고 가장 많이 운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추락할 수밖에는 없는 대대급 무인기조차도 우리 군은 추락하지 않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자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인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무인기라고요. 영상을 봐보세요. 이게 4단급 무인기의 홍보 영상 중에 한 부분인데요. 자그마치 가망인증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무인기 소개 영상을 봤지만 가망인증서를 자랑하는 홍보 영상은 보다 처음 봤습니다. 결론은 우리 군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받지 않는 무인기의 가망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추락하지 않는 무인기를 우리 개발자들은 개발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보병이 휴대하는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가장 작은 무인기라고 할 수 있는 대대급 무인기에까지 추락하지 않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크고 추락하지 않는 무인기 좋죠. 당연히 크기가 크니 임무장비도 많이 탑재할 수 있고 모듈식으로 개발 중이니 필요하다면 폭탄도 떨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크고 추락하지 않는 무인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은 비싸고 개발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나라가 무인기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고도 무인기는 개발하다가 개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생산에 들어간 현재는 이미 구식이 되어서 개량형을 개발하려 한다고요.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많은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인기란 쉽게 개발해서 싸게 생산해서 대량으로 사용하고 소모품으로 쓰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고 현재 이게 우리나라 무인기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일부 언론의 이런 잘못된 기사도 한몫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국방 전문 기자라는 분은 정말 기분 좋았겠네요. 자신의 기사 때문에 우리 군에서 대대급 무인기를 전량 교체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사에 일일이 반응해서 무기의 요구 조건까지 바꾸는 우리 군은 더 어이가 없지만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기사 때문에 심지어 대대급 무인기에까지 추락하지 않는 걸 요구하는 우리 군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보고 있는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